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정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생화가 화가 강하면 수나 습토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습토가 개입한다는 것은 식상이 뭐예요? 토는 식상이니까 식상이 목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해결하는 겁니다. 목의 입장에서는 토가 재죠. 목의 입장에서는 이 토가 잽니다. 이게 그라운드에 접지하는 거죠. 땅에. 목이 재에 근거했다 이거죠. 그러면 화 입장에서 목의 인성은 재를 생각하는 인성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인성은 이 공부는 어디에 쓰여질 공부라고 공부라는 말이고, 화 입장에서는 토가 화생토가 되니까는 화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식상이죠. 화 입장에서 토는 식상이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거다 이거죠. 목국토 자체가 이미 조에서 목분적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환타지죠. 환타지가 습토로 어느 정도 리얼리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조토라면은, 습토가 아니고 조토라면은 수기운이 개입해서 조우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봐야 합니다. 간목은 뭐예요? 시작하는 에너지고, 을목은 뭐예요? 마무리하는 에너지입니다. 간목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을목은 순환 주기가 빠른 것입니다. 화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 우리가 천간을 배열을 볼 때 갑을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임계 갑을병자. 그러면 화 입장에서 쓰게 되면은, 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은 뭐야? 가깝죠. 그러니까 바로 쓰죠. 병화에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쓰는 거고, 간목은 병화에 멀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떻게 키워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수에서 볼 때는 수는 간목과 가깝죠. 간목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수생목이 바로 연결되는 게 간목입니다. 빠르게 연결되죠. 을목은 어떻게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더디게.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목은 뭐예요? 마라톤 같은 겁니다. 프로그램이 길니다. 간목은 뭐예요? 100m 경기죠. 10초면 끝나고 다음 팀 또 합니다. 빠르게 푸시해서 내보냅니다. 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목은 저 아래에서 키워서 화까지 가야 하는 거고, 을목은 바로 화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끌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관점의 문제도 생각해서 봐야 한다 이거죠. 다시 정사일주를 보면 사화는 겁재죠. 겁재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충동적입니다. 충동의 기본은 겁재의 의미인 친구나 동료,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뭉침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조직 같은 거죠. 어울려서 뭔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안 돼 있다면 자기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결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친구들과 작당해서 뭔가를 해내려 하는데 흥분돼서 진행합니다. 이걸 하면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고 시장 상황은 어떻고 이러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동하면 훅 저지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과 결과를 분석하는 힘은 다른 거죠. 여기에는 순차성이라든지 예측하는 분석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떨어집니다. 겁자가 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직관적 감각입니다. 뭔가 자기가 배워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 곧 될 것 같은데 하며 합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직관은 죄에 대해서 감각적입니다. 근데 그게 결과를 분석해서 이리저리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사적인 관계, 친구들과의 뭉침 이런 것은 관성이 부족한 겁니다. 사회성, 공조적 중심이 부족하다 이거죠. 틀을 유지해서 일정하게 지속하는 것, 외적 기준에 맞춰 있는 것, 그게 관성입니다. 겁재가 일지에 있는 명은 관성이 결핍으로 나타나니까 결핍, 관성 결핍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려 하겠습니까? 상대한테 결핍이 아닌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양복을 항상 입고 있는다든지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뭔가 관적인 태도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장돼서 나타난 건지 실제로 관성이 잘 발달돼서 결핍이 해소돼서 잘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관성이 통제를 잘하고 있다면 정사일주는 좋은 사주죠. 겁재를 자기 에너지로 잘 조절해서 씁니다. 결과인식 부족한 것은 재성의 문제죠. 특히 겁재가 있는 명은 죄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죄에 대한 분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설레발을 칩니다. 이 부분은 입지 겁재를 갖고 있는 명들의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분명히 죄에 대한 감각은 탁월한데 실질적이고 리얼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선다든지 행동이 앞선다든지 그래서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꼬시기가 참 좋죠. 보이스피싱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금방 호로록 넘어가죠. 재간에 대한 결핍을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재성이 결핍인데 식상이 있으면 재성을 바로 씁니다. 정사일주에 토가 발달된 명은 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해소되고 있는 거죠. 특히 토가 화를 잘 끌어내고 있다면 죄를 다루는 능력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유가 있으면 이렇게 사유로 죄와 연결된 것은 겁재와 합을 한 거죠. 편재와 겁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연으로 연결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직업으로 연결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남자일 때 배우자 아닙니까? 유궁이 배우자로 선택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겁재와 연결돼서 겁재를 동하게 합니다. 겁재가 재성이라는 배성으로 연결돼서 들어온다면 한 번 결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겁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새 여자하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신금은 정제인데 신금은 정제이죠. 이렇게 사신합을 하죠. 이 신금은 정제인데 육합을 하죠. 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신금하고 합하면은 이건 생지끼리 이렇게 만난 거죠. 생지끼리 만난 거고 육합인데
육합인데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사유보다는. 그런데 굉장한 끌림이 형성되죠. 신생과 만나면 굉장한 끌림이 형성됩니다. 육합이라. 그런데 결혼으로 형성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연애 정도로 끝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축토가 오면 이게 뭐예요? 가합적 성향을 띠고 있죠. 축토는 암제로 합을 합니다. 사축인데 사유축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암제로 되는데 암제로 되는데 굉장한 인연이죠. 축토가 식신으로 연결되는 거고, 축토로 연결되는 것은 정사를 끌어내는 용도고, 사중의 경금, 축중의 신금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축중의 신금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죄도 끌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구성은 배성으로 굉장한 인연이죠. 해수는 충을 하게 되는데, 해수는 사에 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수는 충을 하게 되는데 관성입니다. 겁재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겁재를 흥부시키는 관입니다. 해수가 인연이 되는 게 아니고 토나 목이 있어서 인연이 됩니다. 미토나 묘목이 있을 때 돼지띠는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나 묘목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올 때 내 사주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자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안착을 하는 거고, 인자가 없으면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인연이 되려면 사주에 묘나 미토가 있어야만이 안착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에 목이나 토가 있으면 해수는 인연이 된다 이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자가 설정되어야지 충으로 인연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미토는 식신인데 화를 끌어내는 작용을, 미토는 식신인데 화를 끌어내는 내기는 하지만 화의 겁재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축토는 뭐예요? 강렬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있고 제대의 안국을 이루기 때문에 암제를 형성해서 인연의 고리로 굉장히 좋습니다. 축토는 정사일주가 축토를 만나면은 이렇게 정사일주가 축토를 이렇게 만나면은 결혼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떼하고 살고 있으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묘가 있으면 목생활을 하고 순목이 목생하는 거라 상당히 좋습니다. 묘는 관성을 소화할 수 있죠. 묘도 상당한 인연입니다. 토끼띠나 묘일주로 연결되면 재중심이 아닌 관중심으로 자기 명예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형태의 만남으로 연결이 되고, 축토로 연결되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정사일주 정리하면은 정사일주는 일지의 겁재가 정제라는 경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겁재를 잘 활용하면 재를 끌어오는 겁재입니다. 재를 끌어오는 겁재는 돈 벌어주는 겁재죠. 그런데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배성으로 연결될 때, 토로 연결될 때는 축토 같은 거는 굉장한 인연으로 연결되고 재를 쓸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갖춰집니다. 관성 결핍을 해소하려면 묘목 같은 순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수라는 관성을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유금도 굉장한 인연이죠. 수를 동반한다면 닭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 겁자가 있다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정사일주는 상당 부분 일지 사화에 의해서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도 정화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뭔가 목적하면 목적한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강한 일주입니다. 60개의 일주가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쁜 게 없습니다. 다 구조상 잘 맞으면 좋고 구조상 여의치 않으면 덜 좋은 거지 일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